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연말에 뉴욕에서 한 달 살기, 정확하게 이제 35일 동안 워케이션 하면서 들었던 총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찍었던 영상이 엄청 길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풀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여기서 잘라냈던 비용 절감하는 팁 부분만 모아서 전달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35일 동안 체류하면서 들었던 총 비용이 800만 원 좀 넘게 들었고, 이 비용을 항공권, 숙박, 필수 준비물 비용, 식비, 교통비, 액티비티 비용, 마지막으로 쇼핑 비용, 병원비, 그리고 선물 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팁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공권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일리지로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상 항공권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그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티켓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류 할증료랑 세금으로 정말 저렴하게 결제를 했는데요. 이 항공권 가격은 유류 할증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월말쯤이면 다음 달에 유류 할증료가 어떻게 될 거다, 인상될 거다, 인하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당장 여행을 막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좀 미리 여유를 두고 티켓팅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소식에 맞춰서 결제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유할이 오른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지금 바로 결제를 하시는 게 낫고요. 반대로 다음 달에 유할이 내린단다 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박이죠.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는데 요 에어비앤비 예약할 때 보시면 그 집 호스트 주인에 따라서 기간 할인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 디스카운트, 한 달 디스카운트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즘 파리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막 프랑스 막 파리 숙소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지금 예약건을 보시면요.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1일까지 27일 동안 숙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간 할인이 27만 원 들어가가지고 총 금액이 29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체크아웃 하는 날짜를 하루만 더 늘려볼게요. 그래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1일이 아니라 1월 12일까지 이렇게 28일 투숙하는 걸로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간 할인이 아니라 월간 할인이 적용돼서 총 비용은 194만 원이 됩니다. 내가 투숙하는 날짜는 하루가 늘었는데 비용은 거의 100만 원이 줄었어요. 모든 호스트가 이런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거나 뭐 디스카운트 적용하는 요율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간에 따른 할인율이 정말 되게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정이 5일이더라도 7일로 넣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내 일정이 뭐 3주일이다 그렇더라도 28일 넣고 시뮬레이션을 꼭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내가 예약을 한 기간이랑 실질적으로 투숙을 하는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은 반대로 호스트가 괜찮은 가격대의 오퍼를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사전에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에어비앤비 결제할 때 꼭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설정에서 결제 통화를 꼭 달러로 바꿔놓고 결제를 하셔야 돼요. 기본 옵션이 한화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원화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이중 환전 처리가 되면서 수수료를 더 내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4만 원 더 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필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준비물 비용인데요. 스타 비용이랑 유심 비용이랑 여행자 보험이랑 환전 수수료, 여기서 미국 가실 때 이스타 신청하시는 분들 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초록창에서 이스타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에 나오는 링크들 그냥 막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결제하시면 안 돼요. 공식 그 사이트가 아니고
신청을 대행해주는 사이트들이 다 광고로 상위에 걸려 있어요. 잘 모르고 이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막 비용을 3배씩, 4배씩 내가면서 그 이스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취소도 잘 안 해준대요. 요거 사이트 꼼꼼히 잘 보시고 꼭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이스타 신청을 하셔야 한 $20 정도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여행자 보험은 꼭 드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니까, 특히 뭐 해외에서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저는 핸드폰이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카메라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요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을 필수로 들고 가는데요. 요즘 이 휴대폰 손해를 보장을 해주지 않거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보험들이 되게 많아지는 추세더라고요. 보통 이 휴대폰 손해를 전에는 분실도 뭐 경찰 리포트 받으면 해줬는데, 이건 이제 분실은 안 된다는 경우도 많고, 뭐 파손하면 한 품목 한 개당 20만 원까지 5개 품목을 보장해 준다 했는데 이것도 뭐 3개로 줄인다거나 금액을 10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의 보장 내역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한국 보험에 이 실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여행자 보험에서 실비를 같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금액이 몇백 원, 뭐 많아야 1,000 얼마 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복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가지고 제외를 하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이 식비는 집에서 요리를 해서 드실수록 저렴해지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고기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되게 질 좋은 스테이크를 미국이니만큼 또 미국 와인이 정말 싸요. 나파밸리 같은 이름 있는 산지에서 나오는 질 좋은 와인들이 한국에서 파는 가격의 한 절반 정도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외식을 해야 한다 하실 때는 해피아워라고 해서 보통 한 저녁 4시부터 7시 요 사이에 몇 가지 술이랑 메뉴를 한 $10 내외의 가격으로 간단하게 내놓는 가게들이 많아요. 보통 해피아워용 메뉴판이 별도로 있는데요. 가게에 들어가셨을 때 해피아워 메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너네 가게 혹시 해피아워 메뉴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제서야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음료 주문하실 때 주류 주문 또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뭐 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높은 알코올 도수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논 알코올이나 목테일 메뉴가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다 나는 굳이 술을 먹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막 여기 바 이런 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 하시면 메뉴에서 그 논 알코올 리스트를 찾아보시거나 그 스태프분한테 혹시 넌 알코올 아니면 목테일 메뉴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은 그래도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종류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줄이고 기분은 기분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타민 섭취나 신선식품 섭취하는데 소홀해지게 마련인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길 위에 과일을 파는 노점이 있어요. 이 노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보통 뭐 사과 1개에 $1, 못해도 3개에 한 $5, 바나나 4, 5개에 $1, 체리도 한 요만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팔거든요. 그게 꽉 차면 2.5파운드에서 3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한 10에서 $13 정도 나와요. 한국에서 사 먹는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제철 과일들 되게 많이 있고요. 트레이더 조나 홀푸드 같은 이런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과일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비용을 또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유기농 뭐 이런 건 아니죠. 또 외국에는 오일장 같이 이렇게 막 주말 마켓도 잘 서거든요. 이 관광객 대상이 아닌 로컬 마켓에서는 품질 좋은 제품들, 식료품들을 또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뭐 현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도 하실 겸 가서 보고 뭐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에 갔더니 옴니카드라고 이렇게 태그를 해서 쓰는 카드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올드한 스타일로다가 이 메트로 카드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 교통비에선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되게 소소한 짜잘한 팁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교통 관련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여행 카페 들어가서 현지 여행사 같은 데랑 제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예약이 가능한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 이 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 픽업 택시를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편도가 $5, 그래서 왕복이 $10가 더 비싼 데다가 예약금을 현금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환율을 지금 현재 기준 환율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거예요. 사실 조금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저 같은 저예산 여행자한테는 정말 너무 아까웠어요. 약간 좀 속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이것도 짜치는 그런 팁인데요. 요 노란색 이 메트로 카드 이 보증금이 $1예요. 이 보증금은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카드를 주 단위, 월 단위 아니면 뭐 횟수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카드 자체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카드를 못 쓰느냐, 그게 아니고 유통기간이 지난 이 메트로 카드를 그 메트로 카드 충전 기계에 넣잖아요. 그럼 얘가 새 카드를 토해줍니다. 내가 예전에 뉴욕 여행을 갔다 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친구가 갔다 왔다, 요거 얻어서 가져가시면 $1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6번째는 관광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저는 총칭을 하는데요. 패키지로 된 상품을 보통 구매를 하셔가지고 많이 쓰실 텐데, 어떤 데를 갈 건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먼저 골라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웬만하면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넣지 마세요. 거의 미술관이랑 박물관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사는 금액이랑 가격 차이가 동일하거나 거의 없고요. 근데 이 가격 메리트는 없는데 비해서 그 업체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약해야 되지, 네, 한번 예약하고 나면 시간 변경하기 어렵지, 오히려 그 여행 계획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추천하고요. 유엔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에 포함하는 것보다 그냥 유엔 투어를 직접 예약하는 게 더 쌌어요. 그 여행사 직원분도 저한테 그냥 유엔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브로드웨이의 도시이니만큼 뉴욕 가시면 또 뮤지컬 한 편씩 많이 보시잖아요. 그 당일 할인 티켓은 TKTS라고 하는 사이트나 부스를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각 극장의 박스 오피스에서도 할인 티켓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TKTS 저는 앱을 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앱에서 오늘의 할인하는 공연 이렇게 막 나오고 이 티켓이 다 판매가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공연 리스트가 앱에서 안 보이게 돼요. 근데 이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공연 시작하기 한 2시간 정도 전에 내가 보고 싶은 그 뮤지컬 극장의 박스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혹시 오늘의 할인 티켓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오히려 TKTS보다 저렴한 가격에 꽤 괜찮은 좌석의 자리를 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러쉬 티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당일 할인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선착순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것도 박스 오피스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건 아침에 일찍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박스 오피스가 아침에 러쉬 티켓을 위해서 한 9시에 오픈을 한다 하면은 뭐 적어도 1시간쯤 전에 8시 정도까지는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되고요. 당일 할인표가 없을 수도 있고 내 앞에서 줄이 진짜 끊길 수도 있고, 이거는 복불복이다 보니까 내가 여행이 좀 여유 있고 시간이 많으시거나 뮤지컬을 그냥 이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다 하는 작품 정도면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로터리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신청해놓고 추첨 돌리는 거, 오프라인 로터리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당첨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2달 동안 로터리를 계속 넣어봤는데 유명한 작품은 정말 딱 한 번 됐었어요. 또 스탠딩 좌석을 싸게 파는 그런 공연도 있어요. 인터미션 끼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서서 보셔야 되는 거긴 한데 의외로 자리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물론 서 있는 게 다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3만 원대에 보실 수 있으니까 체력에 자신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추가 수수료가 붙어요. 예매 대행 수수료인 거죠. 요 비용을 또 아끼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관광지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해당 공연장의 박스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예매를 하시면 요 수수료도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 몇 달러라도 또 아끼는 팁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에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들기는 했는데 병원비는 사실 뭐 어떻게 아낄 방법이 없네요. 단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앰뷸런스 비용인데요.
미국은 앰뷸런스 비용이 $1,200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호주에 있을 때 제 친구도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앰뷸런스를 불렀었는데 그때 한 40만 원 결제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헝가리에서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헝가리는 또 다행히도 무료였습니다. 이 나라마다 앰뷸런스를 구급차 이용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 여행지 내에서 이렇게 응급 이송을 하는 비용은 어떻다라는 내용이 되게 애매하게 응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웬만한 응급약이나 연고 같은 거는 또 한국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 현지에서 구입을 하시려면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와 온갖 그 약 성분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읽으려면 머리 아파요. 이 필요한 구급약들이랑 그 병원비 관련된 거는 제가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따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카들 뭐 선물 장난감이랑 건강식품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한 60만 원 좀 넘게 돈을 썼는데 공산품, 레고, 인형, 디즈니 뭐 이런 거는 미국에서 사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그 같은 대부분의 상품이 한국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게 심지어 더 저렴해요. 괜히 미국에서 막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캐리어만 무겁게 부피 차지하고 특히 요즘처럼 이 고환율인 시기에 돈을 더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마음 편안하게 주문하셔서 아주 몸도 편안하게 받으세요. 저도 이번에 그 디즈니 인형이랑 레고는 미국의 매장에서 사고 싶은 제품 이렇게 점 찍어놨다가 전부 한국에서 온라인 주문해서 받았어요. 사실은 그 레고 같은 경우에는 레고 매장 가서 샀는데 나중에 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숙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더 싼 거예요. 심지어 새벽 배송해줘. 그래서 그 들고 도로 가가지고 레고 매장 가서 환불하고 한국에서 주문해서 받았어요. 아, 대한민국 최고. 네, 그냥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인 것 같다. 그런 제품들 구매를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 초콜릿 아니면 미국에서만 파는 과자, 차 종류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확실히 싸요. 캐리어에 여유가 있는 만큼 담아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파리 이런 데 여행 가시면 그 약국 화장품 싸다고 많이 선물로 사다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인하는 뭐 영양제, 화장품 이런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되게 많이 짧아요. 그래서 와서 당장 먹고 쓰고 할 게 아니라면 많이 사시는 거는 오히려 돈 낭비일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 화장품처럼 유통기한이 연월일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고 1년 번호 같은 걸로 이렇게 찍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도로 검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 모르고 막 여러 개 많이 구매해가지고 오셨다가 그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아마존 직구가 또 되게 저렴하잖아요.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숙소에서 받아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제품들을 또 되게 싸게 사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신용카드 인증, 신용카드 등록 절차가 조금 귀찮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꼭 미리 다 정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가시는 거를 그래야 미국에서 결제하실 때 수월하고요. 물건을 그 주문하신 다음에 수령을 하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미국 아파트에는 그 등록된 거주자가 아니면 택배 수령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마존 허브라커라고 해서 편의점 같은 데 안에 이렇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그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처럼 이쪽으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시면 그 코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한 쇼핑에 한 33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아낄 방법을 말씀드릴 게 없고요. 쇼핑은 그냥 각자 알아서. 오늘 영상이 정말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 금액을 드라마틱하게 아끼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팁들이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리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safe travel! 안녕!